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한국의 드라마 사내맞선이 넷플릭스 세계 차트에서 4월 6일 기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0일에도 드라마 부문 4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난공불락으로 생각되던 로맨스 장르에서 이룬 성과라서 더욱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이 장르물과 관련해서 세계 시장의 작품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두각을 보이곤 했는데요. 사실 이는 외국인들에게,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한국 특유의 정서가 묻어났다기보단 작품성과 재미 부문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드라마에서도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르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맨스 장르인데요. 실제로 세계에서 히트친 당장 떠오르는 한국 작품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작품이 없을 정도로 해외 시장,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물론 예전 별그대나 도깨비와 같이 동남아나 일본, 중국 등에서 히트를 치곤 했지만 아시아 한정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내맞선 드라마는 일본과 홍콩, 대만 등 아시아권 1위는 물론 서구권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으로 따졌을 때 호주가 7일에 2위, 캐나다가 6일 기준 3위, 미국과 영국은 6일 기준 각각 8위, 7위를 기록했었죠. 아시아권은 이제 한국 드라마가 개봉만 했다 하면 자국의 드라마가 나오든 말든 무조건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문화로 지배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현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세계 차트 1위는 미국 드라마인 브리저튼 시즌2입니다. 이 작품의 장르는 시대극과 로맨스이며 브리저튼 시즌1의 경우 재미도 있었지만 노출 수위가 심하다는 걸로 엄청 유명했는데요. 시즌2에 와서도 시즌1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노출이 전개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년도에 한국에서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드라마를 꼽자면 HBO에서 스트리밍 되었던 왕좌의 게임과 드라마 유포리아 시즌2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2020년대 들어 SNS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드라마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전래되었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포리아는 10대 청소년들의 사랑과 우정, 트라우마 등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 것과 하드코어한 씬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선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노출씬은 시즌이 갈수록 더욱 많아져 미국 내에서조차 슈퍼 매운맛으로 통할 정도로 청소년 상영 불가 작품이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를 보면 선정성이 짙다고 표현할 만한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내맞선은 미국에서도 6위를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걸까요? 입맞춤도 배드신도 힘들게 허용하는 이 한국의 작품이 말이죠. 한국 로맨스 장르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작품성과 재미로 인해 미국에서도 리메이크 예정인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해서 작년 한 해 넷플릭스 세계 차트 10위권에 차트인하며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를 알린 갯마을 차차차와 연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고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갯마을 차차차와 연모는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재미와 감동이 뭔지 알려주었죠. 즉, 한국 로맨스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재밌네라며 거부감 없이 해외 팬들의 유입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맞선이 과거부터 이어진 한국 작품들의 후광만으로 세계 2위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드라마 사내맞선은 동명의 웹소설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드라마의 인기에 사내맞선이 기존 로맨스 드라마와의 차이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빠른 전개와 코미디가 아주 적절히 배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웹툰을 실사화하는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작품인데요. 사내맞선의 연출이 다소 오버스럽게 보이는 것은 이 드라마 자체가 움직이는 웹툰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연 배우들의 연기력과 멋진 연출이 더해져 우리나라 본토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해외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연애 전문지인 버라이어티는 사내맞선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내맞선은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을 연장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매력적인 호흡을 칭찬하는 SNS 반응들이 많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외신의 호평을 받을 만큼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 대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맞선에서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만두를 PPL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들은 수많은 중국자본들이 유입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중국 관련 PPL이 드라마 도중 등장에 흐름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아시다시피 드라마를 중국에 보다 원활하게 수출하고 중국 소비자 중심으로 맞추기 위함이었는데요. 중국에서 선호하는 컨텐츠와 대사,
심지어 스토리나 역사까지 손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비빔밥이 중국 것이라는 듯한 PPL을 심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었죠. 또한 편의점에서 뜬금없이 중국 제품 인스턴트 헛거를 먹는 장면도 보이며 심지어 카페에서도 헛거를 먹는 무리한 PPL 장면이 방영되면서 몰입도와 개연성까지 포기하며 억지로 드라마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맞선에서는 중국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의 김치와 만두를 자연스럽게 드라마 스토리에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PPL 형태 중에 하나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한국 로맨스 드라마의 선전은 이번 사내맞선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올해 사내맞선과 함께 한국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품은 지금 20대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25, 21라는 드라마입니다. 25, 21는 김태리 남주혁 주연의 1998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드라마인데 꿈을 빼앗긴 뒤 새로운 방향과 성장을 찾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국내에서는 드라마 TV화제성 1위를 기록했으며 동시간대 시청률을 무려 13%나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입소문을 통해 공개 이후 6주 동안 넷플릭스 비영어권 차트 탑 10 10위권에 진입하며 오랫동안 외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싱가폴, 태국 등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이외의 수많은 국가에서 탑 10을 기록한 바 있죠. 최근 비영어권 작품 차트의 대표 주자였던 스페인을 능가했으며 한국이 압도적인 저력을 발휘하며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추세인데요. 한국산 콘텐츠 시청 시간은 43억 시간으로 전체 2위로 1위인 미국 외에는 한국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내맞선과 같이 넷플릭스에서 장르물 이후 한국판 로맨스 코미디물이 한류 열풍을 이끌며 세계 무대를 향해 점차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로맨스 드라마가 해외에서도 먹히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점점 비영어권에서 안정적인 순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외국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비 오는 날엔 파전이지 라고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왔을 땐 한국인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주가 여주에게 하는 행동, 갈등 상황에서 화는 내는 것, 그리고 화해하는 장면까지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묻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과 지옥처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일이지만 사실 실제로 한국의 수많은 콘텐츠들이 세계에서 인정받으면 좋은 이유가 돈 버는 것을 제외하자면 바로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에 대한 동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정서가 많이 묻어나는 이런 작품들이 순위권에 든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중독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소중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처럼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인정받고 있는데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은 다소 힘든 상황이지만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자랑스럽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